안녕하세요, 부티브 바로다 앤드입니다. 벌써 좀 가을이 오는 느낌이 안 드십니까? 선선한 바람이 느껴지는 이 순간에 부동산의 열기도 좀 그 시원한 바람에 좀 식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지난 7월 말 정도에 그 공공재개발, 공공재건축의 1호 사업지가 선정이 됐습니다. 공공재개발 사업지로 신설 1구역이 선정이 됐고요, 공공재건축 사업지로 망우 1구역이 선정이 됐어요. 이쪽 분들에게 축하의 말씀을 드리고요, 공공물량에 대해서 정부가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는 건 좋은 시그널인 것 같아요. 현 정부 들어서는 좀 규제에 치우쳤었죠. 많은 사람들이 공급이 필요하다, 공급 없이는 부동산 상승세를 꺾을 수가 없다, 이런 말을 했지만 결국에 어느 선까지는 규제 위주로 갔습니다. 그러다가 최근에는 공급 위주로 바뀌면서 공공물량을 시장에 배출해내겠다, 확보해주겠다 라는 시그널을 하면서 그나마 2030의 패닉바잉을 조금이나마 진정시킬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아직도 여러 이유에 의해서 부동산 시장이 좀 활락탈고 있는데 이 수요를 충족시키면서 그 열기를 줄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물량이 많이 필요하죠. 특히 공공물량은 정부가 좀 노력을 하면은 그나마 민간 물량보다 빨리 시장에 나올 수가 있습니다. 공공물량의 어떤 현황 있죠. 현황과 청약 조건이 어떻게 되는지 전반적으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시뻘겋게 달아오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서울과 수도권이에요. 그 중에서도 서울은 핵 중의 핵이죠. 서울이 사실 굉장히 중요한 지역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민간 재개발, 재건축으로 서울의 물량의 90% 이상이 달성되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는 그 민간의 재건축이라든지 민간 재개발을 통해서 물량이 나오니까 투자를 넘어선 투기의 모습을 갖추기 시작을 했죠. 그러다 보니까 서울시에서 규제를 좀 강화시키면서 재건축 재개발을 사실 좀 미루고 막았던 게 맞습니다. 그런 현실 때문에 요즘에 민간 재개발, 민간 재건축으로 공급 물량이 시장에 많이 빠져나오질 못했어요. 그렇게 민간 물량이 부족했다면 공공 물량이 많았어야 되는데, 공공 물량도 2013년 신내 택지지구, 마곡 택지지구를 통해서 공공 물량 한 15,000여 세대가 나오는데, 그렇게 10,000세대 넘게 나오는 게 그 시점 기준으로 전무후무합니다. 민간의 어떤 개발을 막았으면 공공이 주도해서 물건을 줘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그거로 인해서 지금 부동산은 불장이라고 표현하죠. 정부가 공공 공급을 하겠다고 말을 한 이상 공급 채널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공공재건축이 있습니다. 공공재개발이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이 개발을 했을 때 공공이 기부 받아가지고 거기에 공적인 주택을 어느 정도 편성할 수가 있어요. 그런 식으로도 공적 물량을 만들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사 대책이 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사 대책은 두 가지의 어떤 카테고리가 있습니다. 하나가 공공 직접 시행 정비 사업이고요, 나머지 하나가 도심 공공주택 복합 사업입니다. 그 중에서 도심 공공주택 복합 사업에 세 가지 채널이 있어요. 역세권, 저층 주거지 개발, 준공업지 개발이거든요. 개발을 통해서 더 많은 주택을 만들어서 공급을 하자, 이런 의미에서 나왔습니다. 간단하게 살펴보면은 이사 대책을 통한 전체 공급 물량, 목표 물량이 있습니다. 전국적으로는 19만 6천 가구 정도 돼요. 서울이 11만 7천 가구가 목표치였습니다. 그 이후로 후보지를 선정해서 진행을 막 시고 있는 과정이었어요. 6차까지 후보지가 선정이 되면서 7만 9,500호 후보지가 선정이 됩니다. 그 중에 5만 277호 정도 공급이 가능한 후보지가 서울 안에 선정이 됩니다. 요것이 문제없이 진행이 되면 2023년도에 착공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착공이 되면 3, 4년 지나면 충분히 공급이 가능한 상황이 되는 거죠. 자, 총 그 물량도 말씀드렸고 지금까지 준비된 물량도 말씀드렸어요. 어쨌건 물량이 100채 나오든 100만 채 나오든 당첨이 돼야지만 그 물량을 갖게 될 거잖아요. 공공 분양에 대한 자격을 좀 말씀드리고자 해요. 요즘 사람들은 제가 물어보면은 2030도 그래요. 내 집을 갖고 싶다고. 내 집을 어떻게 갖고 싶다? 좋은 지역에 싸게 갖고 싶다. 방법은 공공 분양에 당첨되는 길밖에 없습니다. 제일 좋은 길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화면에 있는 표를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사업 주체가 국가 또는 지자체, 이게 공공 분양입니다. 반대로 조합 건설사가 민간 분양이에요. 공공 분양 같은 경우는 전용 85제곱미터 이하로 면적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큰 평수 같은 경우에는 공공 분양으로 갖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당첨자 선정 기준이 되게 중요한데요. 민간은 가점제, 추첨제라고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다 잘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공공 분양을 보면 순위 순차제라고 써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순위 순차제는 가점제랑 사실상 거의 비슷하다고 봐요, 저는. 민간 분양을 해도 1순위도 있고 뭐 2순위 막 이렇게 있잖아요. 공공 분양도 1순위, 2순위가 있는 거예요. 1순위, 2순위의 구별은 전용 면적 40제곱미터를 기준으로 해요. 40제곱미터 이하의 경우와 초과의 경우가 있습니다. 둘 다 1순위로서 기본적인 조건은 뭐냐면 3년 이상의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어야 된다는 거죠. 40제곱미터 기준이 왜 중요하냐? 40제곱미터 이하의 경우에는 납입
횟수가 많은 사람 순위입니다. 그리고 40제곱미터를 초과가 되면 납입 총액이 많은 자를 순위대로 뽑아내는 거예요. 그게 1순위예요. 그리고 2순위는 3년 이상의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라는 거를 싹 지워버려요. 그냥 저축 총액이 많은 자, 저축 납입 횟수가 많은 자, 이렇게 간단 말입니다. 그럼 왜 40제곱미터 이하의 경우에 납입 횟수를 갖느냐? 청약통장에 우리가 가입을 해서 월 납부금을 납부할 때 2만 원부터 50만 원까지 납부할 수가 있습니다. 최대 금액 인정 금액은 10만 원까지만 인정을 해줘요. 그러면 40제곱미터 이하는 굉장히 전용 면적이 작죠. 이 작은데 트라이를 하시는 분들은 그만큼 소득이라든지 뭔가 환경이 좋지 않은 분일 확률이 높잖아요. 그런 분들을 금액적으로 잘라버리면 공공이 제공하는 주택 서비스를 평생 얻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국가는 2만 원이 되더라도 횟수를 맞춰 넣으면 그 성실함을 가지고 평가를 해서 횟수 많은 사람한테 넘기려고 하는 거죠. 자산 보유 기준이 있어요. 그래서 공공물량은 아무래도 국가의 주택 서비스가 필요한 사람 위주로 돌아가기를 국가는 바랍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동산, 자동차, 그런 가격이라든지 이런 일정 기준을 충족하셔야 됩니다. 청약 가능 통장을 보시면 주택 청약 종합저축, 요즘에 2030 세대는 대부분 분들이 주택 청약 종합저축 가입하셨을 거예요. 그러나 40, 50대 이상의 분들은 청약 예금, 청약 부금, 청약 저축 가입한 분도 계신다고 저는 봐요. 이런 분들이 문제죠. 청약 저축만 공공분양에 지원할 수 있다는 거. 청약 예금, 부금은 공공분양에 지원 못한다는 겁니다. 주택, 청약, 종합저축은 양쪽에 다 할 수 있습니다. 민간, 공공 다. 이 차이를 좀 알고 계실 필요가 있으십니다. 민간 같은 경우에는 지역별, 평형별 예치금이 필요해요. 그래서 자기가 하고자 하는 지역과 원하는 평수의 예치금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서 그만큼 납입을 하셔야 되니까 그런 것도 좀 알고 계실 필요가 있어요. 제가 1순위 어떤 기준을 말씀드렸는데 투기과열지구와 청약과열지역은요 1순위 조건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청약통장 가입 후에 2년이 경과한 후부터예요. 그리고 24회 납부한 다음부터예요. 미리 준비를 하셔야 지원할 수 있다. 처음 도입 부분에 이사대책에 대해서 제가 말씀 좀 드렸어요. 이사대책 그걸 중심으로 해서 제가 공공분양 어떻게 청약을 하면 될지 어떤 준비를 하셔야 될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모든 공공분양 여태까지 온 거를 딱 보면요. 특공이라는 말을 빼놓고는 우리가 설명할 길이 없죠. 분양가 9억 이하 그리고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경우에 특공 물량이 사실상 85%고요. 일반 분양 물량이 15%였습니다. 그런데 그게 이사대책에는 바뀌어요. 특공 물량이 50%, 전체 물량이 50%고 나머지 반이 일반 물량으로 간다는 얘기죠. 이것은 뭐냐면 공공주택 서비스, 복지 이런 것들을 특공 자격이 되는 사람만 많이 받았는데 그게 아니라 일반도 가져라 이거죠. 그동안 한동안 이런 뉴스 많이 보셨을 거예요. 역차별이 이루어지고 있다. 너무 특공 물량만 치중하다 보니까 일반 서민들 집이 필요한데 외면받았다. 이런 말이 다 있어서 그런지 아무튼 물량이 50%로 늘어났습니다. 특공 자격이 안 돼도 물량이 꽤 늘어났기 때문에 꼭 트라이 하시라. 이 50% 물량이 딱 생겼어요. 50%의 70%가 순위 순차제 방식으로 뽑히는 거예요. 나머지 30%가 추첨제 물량으로 나온다는 겁니다. 자, 공공분양의 추첨제 물량까지 생겼으니 진짜 희망을 가지고 트라이 하라는 얘기지. 다른 말로 바꿀게요. 패닉바잉 하지 마시고 공공에서 물량을 계속 만들어 드릴 테니까 마음을 좀 가라앉히시고 도전하세요. 추첨제까지 있으니까 무주택 기간이 3년 이상이 되신다면 1순위, 2순위, 나중에 추첨제까지도 가능하다. 내가 당첨할 확률을 높일 수 있다. 3년 이상의 무주택 세대 구성원 요 요건. 우리 아버지 어머니 젊은데 집 한 채 있어요. 나 어떡합니까? 몇 살이세요? 30 넘었어요. 세대 독립을 하세요. 여러분이 꾸린 세대에서 여러분이 세대주가 되면 여러분은 무주택 세대주 맞잖아요. 3년 만들어 놓고 30세가 뭐 안 돼서 그 이전이라도 세대 독립할 수 있는 조건이 있습니다. 요즘은 공공분양 입지 좋습니다. 물건도 좋게 빠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꼭 한번 트라이 하시기를 제가 바라면서 우리가 공공분양에 트라이하고 싶어도 소득 조건이 안 되거나 자산 요건이 안 되면은 불가능했죠. 앞으로는요 분양가가 9억을 초과하면 소득 요건을 보지 않는다고 합니다. 전용 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라도 분양가가 9억이 넘으면 소득 요건을 보지 않기 때문에 소득이 좋을 때 트라이 하시면 당첨될 수 있다. 납입 총액과 납입 횟수라고 그러잖아요. 시간을 필요로 해요. 청약 통장 없으면 빨리 만드셔야 되고요. 무주택 세대 만드셔야 되고요. 가능하면 한 달에 10만 원을 꼭 집어넣으세요. 충분히 납입 총액을 넓혀서 만들어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부동산 문제를 조금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공급밖에 없다. 기왕 공급하는 거 좀 양질의 공공주택을 공급해 주시고 요즘 2030이 원하는 그들이 결혼하고 자녀 출산했을 때 어디에도 꿀리지 않을 평수를 좀 공급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영상도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버튼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항상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사랑 더 열심히 하는 부티비의 브라더 앤디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